경영지도 사람들은 저도 자격증이 있지만 좀 보수적입니다. 근데 좀 보수적에 다가가면은 결국에 비판적인 내용으로 상담이 구성되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들은 비판을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잘 될 수 있는 자성을 듣고 싶은 거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월급을 연봉으로 벌기 때문에 월급에 국한되지 않는 자본의 세계를 느끼고 싶다면 저는 이쪽으로 추천하고요. 인사를 인사답게 다루는 장명아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중 처음으로 조회수 100을 넘긴 컨텐츠가 생겼습니다. 6월 16일에 올린 경영지도사 컨텐츠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영상 조회수가 100을 넘기게 되면 실제로 활동 중인 경영지도사님과 전화 인터뷰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배 경영지도사님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송 지도사님, 오전부터 전화 인터뷰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편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지도 유일의 송민정 경영지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6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 어떤 컨설팅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계실까요?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지도사들 분야가 다양하지만 기업 재무관리라고 내부로부터 기업한테 필요한 자금을 좀 적시에 조달해주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디테일하게는 정책자금이라든지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이후에 어떤 루트로 일거리를 확보했나요? 정말 이 얘기는 사연이 많은데 저 회사 생활을 1년 하고 혼자 나와가지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하는 업무들은 중소기업 대표자들을 상대로 영업 세일즈를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하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 주변에는 대표자가 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대표자만 이제 타겟해서 만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마케팅을 자체적으로 했고 예를 들어서 크루에도 올리고 숨고에도 올리고 그리고 블로그도 하고 그리고 DB 같은 것도 사보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DB 업체에서 이제 일정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이 분야에 상담할 의사가 있는 대표님들을 연결을 시켜서 고객을 만나는 구조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법인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으로 유의미한 고객군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래도 전문성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꼭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도 저희 같은 개인들도 꼭 대면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법인 기업들은 사업을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단순히 인터넷에서 저렴하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오픈돼 있다 그래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꼭 대면 상담이 원칙이다 보니까 근데 과거에 온라인 마케팅을 했던 게 좀 잘 작용했던 거는 요즘에는 사실 컨설턴트들도 많고 인터넷에 이런 정보들이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이력들이 있는 게 훨씬 신뢰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온라인 통해서 고객을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는 마케팅 통해서는 적긴 한데 그런 이력들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지금 대기업에 협약이 되어 있어서 대기업에서 이제 고객들 좀 조인을 해줘서 만나는 형식을 하고 있고요. 지도사님 얘기가 저한테 너무 필요한 얘기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개업한 8일차인데 온라인으로는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특성상 좀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추후에 대면 영업을 할 때 좀 더 효과가 발휘한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을까요? 네, 완전 정확합니다. 사실 기업들이 어떤 특정인을 만나면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객도 저희의 정보가 많을수록 이 경영지도사는 이러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신분이 명확하구나라고 해서 꼭 전문성 플러스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은 고객을 여기서 체결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고객을 만났으면은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로 고객들한테 더 보여주기 위한 것들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잘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끈기. 알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자격증 취득하면은 평판대로로 갈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제가 지금 32살인데 22살에 이 경영지도사를 취득을 해서 그러니까 거의 저는 한국 최연소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은 법무부인가 세무사들은 세무관 가서 일을 배우잖아요. 근데 경영지도사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국가 자격증이고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고 자격증도 취득을 어렵게 했는데 일을 배우는 게 더 어렵다. 그쵸. 그래서 저희 업계는 되는 사람만 됩니다. 사실 경영지도사는 자격증 공부할 때랑 실제 투입할 때랑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경영 컨설팅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 있었는데 경영 컨설팅에 대해서 본질은 결국에는 경영자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자문해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꼭 이론적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한테 필요한 본질 업무를 해준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도움이 되고요. 어쨌든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일을 배우기가 너무 힘들었다. 인터넷에도 사실
사실 이런 정보들이 잘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고객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해설지가 없는 수학 응용 문제를 푸는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경험을 가장 많이 쌓아야 되는데 계약을 해야 경험이 쌓이거든요. 근데 그쵸, 지식과 경험이 없으니 계약이 안 나오고 계약이 안 나오면 경험이 없고 이 반복되는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경영 컨설트들은 그러니까 지도사가 아니더라도 되게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죠. 정보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이 업에 대해서 일깨워진 게 3년차 넘어갈 때부터 뭔가 딱 트였는데 저는 당연히 뭐 자격증도 취득했고 열망이 있었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 안 될 때도 쭉 버텼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지 제가 과정을 알고 있고 개업하고 나선 더 고생한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 경험에 기반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컨설팅 실무를 하면서 경영 지도사가 빛을 발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대기업이랑 협약하고 나서 아주 깨달았어요. 지금도 필드가드 경영도사가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요즘에는 배동도 많이 하고 대표자들이 지도사만 부르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느꼈던 만족감은 대기업이랑 협약되는 그 자격사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컨설턴트 자격증은 뭐 민간이랑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영지도사만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엄청난 프라이드를 좀 느꼈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약을 할 때 이 컨설팅 분야에서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회계사 그리고 경영지도사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잘 땄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은 경영 컨설팅은 경영지도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어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스스로에 대한 괴리를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필드를 가서도 자격증과 저에 대해 되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컨설팅 하는 자격증이 이 자격증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자격증가 없는 컨설턴트가 왔을 때보다 저희가 더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데 자격증만 있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이 그렇죠. 항상 돼 있어야 돼요. 네, 공감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편집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제 얘기 좀 들어. 잠깐. 얘기는 이따 들어드릴게요. 일단은 마지막 질문할게요. 컨설팅 하면서 지금까지 소수지만 경영지도사도 만나봤고 다수의 일반 컨설턴트들도 많이 만나봤잖아요. 송 지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경영지도사들이 어떤 특징이 좀 있던가요? 경영지도사들은 저도 자격증이 있지만 좀 보수적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안정성. 근데 저는 경영 컨설팅이라는 건 도전 정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안정성만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것만 한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기업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의 경험을 돈 주고 살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면은 이론적인 얘기만 하면은 이론적인 얘기 당연히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업무적인 영역에서 깨어있는 시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자격증이 민사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희 업계 탑들은 사실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경영지도사로서 업계 탑을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데 결국엔 모든 게 다 세일즈잖아요. 상담과 세일즈를 두 가지 영역이 있다면은 너무 상담만 한다? 이런 것도 있고 저는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좀 영업의 마인드와 세일즈 마인드를 갖고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왜냐면은 이론 중심이나 좀 보수적이게 다가가면은 결국에 비판적인 내용으로 상담이 구성되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들은 비판을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잘 될 수 있는 과정을 듣고 싶은 거지. 일반 컨설턴트 분들은 아니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방법론을 찾는 거에 중심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돈을 버니까. 근데 우리 지도사님들도 그러한 마인드를 좀 더 정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도사의 어떤 차이 특징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저에 대해서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너무 뼈를 맞았고 제가 진짜로 하려는 것만 하고 도전적이지 않은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반성을 합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볼 예비 지도사 또는 이미 컨설턴트 중에서도 갈피를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얘기 있으실까요? 네, 우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뭐 어떤 거부터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게 진짜 딸만한 자격증인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필드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자격증 플러스 실력만 노력과 시간을 투여해서 다진다고 하면은 이만한 게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월급을 연봉으로 벌기 때문에 뭐 솔직히 실질적인 거잖아요. 월급에 국한되지 않는 자본의 세계를 느끼고 싶다면 저는 이쪽으로 추천하고요. 또 저희가 하는 일들이 좀 고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은 겁나게 하지만 이러한 지식들이 가치도 있고 대표자도 필요로 하고 저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알아서 편집해 주시죠, 지도사님. 그러니까 사실은 영상 찍기 전에 아니 왜 전화로 하냐 만나서 하자 이랬잖아요. 그럼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저랑 콘텐츠 찍는 거예요? 네. 이거 저는 이 영상에다 박제할 겁니다. 네? 우리 너무 사운드가 물려. 네.
방금 전에 한 얘기 이 영상에 제가 박제합니다. 네, 박제해주세요. 오케이. 오늘 인터뷰가 경영지도사 자격증 취득 이후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내년 경영지도사 시험에 도전할 현역 컨설턴트 분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과는 또 다른 관점으로 경영지도사를 바라볼 수 있는 재밌는 컨텐츠가 될 테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